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삼불일한 모두 사실, 나라 주권 중국에 내준 매국행위 아닌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은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라고 마감을 했습니다. 매국 행위라고 찍었는데 이 매국 행위의 총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군사 주권을 적의 동맹국인,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동맹국인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팔아넘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군사 주권을 팔아먹었는데,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 정권을 상대로 국가 존망을 건 대결을 하는 지금 전시하의 나라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나 통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군사 주권을 적의 동맹국인 중국에 내어준 행위는 반란, 반역, 이적 행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입니다. 그 형량은 무기 아니면 사형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반역적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속였다? 군사 문제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하면은, 더구나 이걸 전시에 하면은 그 처벌 형량은 더 높아집니다. 아마 군인일 경우에는 총살형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반역 이적의 사령탑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을 국가 반역죄로 단죄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는 국가 안보에 현존하는 명백하고 위험천만한 인물이므로 국가는 이런 뇌관을 합법적으로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유를 무조건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나라는 자살하거나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하여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드는 북핵을 요격하는 체계인데도 문 정부 5년간 임시 배치 상태였고 그 이유는 문재인의 반역적 행위 때문이었다고 논지를 전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개월이면 끝나는 환경평가 대신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평가를 받도록 방침을 바꾸고 그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끝까지 미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댔는데 사실은 중국 눈치 보기였음이 이번에 국방부 문건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관리들은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회의에서 중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는 12월로 계획된 고위급 교류, 문재인의 방중을 의미합니다. 영향이 불가피하다. 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3주 전 열린 회의였습니다. 방중에 악영향을 줄까봐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미룬 것이고, 문정부 5년 내내 평가협의회는 구성되지 못했고, 이 기간에 김정은이가 발작하여 핵미사일을 쏘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요격 수단을 갖지 못하고 다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발작하지 않은 게 천운이었네요. 이 사드는 우리 돈으로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미군 돈으로 1차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배치한 것인데, 이렇게 괴롭히니까 트럼프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해버리자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미국 측 입에서 먼저 주한미군 철수가 나오도록 했다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가 이 문건에서 산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산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핵무장한 북한에 대해서 핵무장하지 않는 한국이 생존하려면은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해야 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요걸 몽땅 안 하겠다고 적편에 서 있는 중국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보다 더한 반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최악의 반역입니다. 더구나 반역을 어디 힘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역자였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국방부 문서를 보면은 산불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약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31일 국방장관에게 보낸 문건에는, 국방부 문건입니다,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이라고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합의한 산불 일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란 구절이 등장합니다. 또 일한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뜻입니다. 요대로 한 것 아닙니까? 산불 플러스 일한까지 해가지고 사드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도록 5년 동안 질질 끌었다는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는 일한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 또한 거짓이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사설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등은 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 사항으로서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면서 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줬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고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 운용에 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매국 행위에 나라 주권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군인과 외교관들이 가담했다니 참담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이 힘이 없을 때 그것도 임금의 결심에 따라 국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실무적으로 협력하여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막강한 국력과 한미동맹이 있는데도 군사주권을 적편에 넘기는 자발적 매국성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이완용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일당을 사법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간첩이나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자유를 허용해가지고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